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충길 씨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자마자 우리 국민에 대해 극형을 내린 건데요. 북한 인권 탄압의 끝은 어딜까요? 오늘 이 시간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과거에도 우리 국민이나 미국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에게 무기 교화형을 내린 적은 있었잖아요. 이 네. 무기 교화형 사실은 뭐 극형에 가깝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형이고 또 어떤 사람에 이 형이 내려지는 겁니까? 네, 북한은 이제 형법상 예. 그 처벌의 단계가 한 4-5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최고형이 이제 사형이고 아. 이제 지적하신 그 무기 노동 교화형 예. 두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5년형, 10년형. 그다음엔 뭐 북한 내 잡범에 대해서는 뭐 3년, 5년형도 예. 물론 있지만 예. 그것은 예외 사항이고 어쨌든 북한은 구속하는 걸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안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아. 되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은 예. 거의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아이고. 살아나올 때도 제가 거기서 많이 본 것은 예. 이렇게 교화소 이 안전원들이 양쪽 팔을 끼고 그냥 뼈만 남아서 이렇게 흐느적 하면서 나오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 억류한 우리 국민들만 수용하는 시설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뭐 미국인이었던 그 케네스 베라든지 또 우리 이제 국민들 지금 뭐 무기 노동교화형 내렸습니다만은 또 2013년에는 이제 김종욱 선교사 씨. 예. 이런 분들은 같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같이 수용하면 북한에 뭐 우리도 이제 교도소가 무슨 범죄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 북한에서 이런 외부 세계 사람들과 같이 가르칠 구속할 경우 예. 가뜩이나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전부 김정은 정권의 불만자들인데 예. 이 남쪽 사람들하고 같이 가둬놓으면은 다 뭔가 외부 정보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완전히 격리시켜서 별도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재판 모습을 보면 이제 저것이 인민보안부, 우리 경찰에서 나온 거고, 그 전에 저 사람들이 이제 저것이 이제 인민보안부 화면이고, 그 전에 보면은 그 중간 기자회견 할 때는 국가안전보위부,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다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노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노동은 이제 그 뭐 케네스 베 같은 경우 뭐 콩반 매는 일을 시켰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노동이고 콩반 매는 이런 쉬운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교화 시설들에는 공장 기업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봉 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전력 공급이나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공업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노동이 상당히 중노동이고 근데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뭐 밖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식사 못 하는데 갇힌 사람한테 맛있는 걸 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래서 그 안에서 병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렇죠. 뭐 병이 나도 잘 고쳐주지 않고 그냥 죽갔으면 죽고 말갔으면 말고 내버려 두니까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이 두 분에게 씌워진 죄가요. 간첩죄, 국가전복음모죄, 파괴암해죄, 비법 국경 출입죄 4가지 항목이거든요. 그 이번에 이걸 발표를 하면서 최고 수뇌부를 어째 보려고 한 데 대해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최고 수뇌부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뻔히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분들이 뭐 암살을 하려 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과연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지적하셨지만 그중에 이제 위조 화폐, 북한의 돈을 위조하려 했다. 거기서 이제 김일성 초상화가 돈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저놈으로 연결시켰을 수도 있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잡아갔고 잡힌 다음에 북한 체제라는 게 가장 악랄한 고문과 협박과 위협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 살아나오려면은 그들이 시키는 각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단동이나 중국 지역에서 활동했다 보면은 우리 뭐 기관 요원들과 같이 밥을 한두 번 먹었을 수는 아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온갖 죄목을 가지고 인정해라. 그래야만 너희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을 쓰지만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에 미국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 밝은 모습으로 모든 걸 인정하는 건 이 사람들한테 국가안전보위부가 당신들이 결국 살아나갈 길은 하나다. 예. 모든 걸 인정하라. 무슨 죄든 우리가 꺼내놓은 데 대해서 다 인정하라. 예. 그러면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정한 죄지 무슨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로서 뭐 종교 활동도 했고 이랬는데 예. 뭐 감히 뭐 김정은을 암살한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쪽 사실은 뭐 저희 회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 사실은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무소 개소에 대한 어떤 맞대응 차원에서 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뭐 철저하게 그야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의도적인 저도 그 유엔 현장 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철저히 북한이 준비를 해놨다가 북한 재판이라는 게 뭐 당국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이 사법기관 뭐 재판기관들은 상당히 그 복잡하게 법치주의 절차대로 하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재판을 개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인권사무소 개소에 맞춰서 완전히 맞불 작전을 핀 거죠. 맞불 작전을 펴서 딱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 인권사무소 개소의 그 성스러운 사명을 좀 희석시키고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협박수단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김 씨와 최 씨가 사실상의 무기징역형을 받으면서 김정욱 선교사도 지금 무기징역형을 받은 상태고요. 또 뉴욕대 학생이죠. 주원무 씨까지 총 지금 4명이 억류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안 된다면 뭔가 국제사회 공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 아마 주원문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놀아갈 수 있겠지만 이 김국기 씨나 이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쉽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송환하리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적어도 데려오려면 어떤 프라이카프 적어도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협상이 잘 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때린 것은 결국 우리 정부에게 이것을 아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 이걸 이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됐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프라이카프나 뭐 이런 원칙들을 도입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남북 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정부도 쉬운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이 앞서 이 광주 유니버시티 대회 불참을 전격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참의 근거로 역시 인권사무소 개소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인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유엔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엔군 사령부가 들어온 것만큼 북한에게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그 독재 정권이 가까운 평양과 가까운 이게 유엔 기구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마련된 거고 북한 인권에 대한 공격의 교두보가 마련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전선사령부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일찍이 황장엽 선생님도 북한 독재 정권은 인권으로 압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은 북한에게는 가장 그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유엔 인권 이사회가 15개 나라가 고수했지만 결국 11개 나라가 찬성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이제 제소하는데 2개 나라가 반대하고 또 몇 개 나라가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이번에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니까 이게 무슨 뭐 자기네를 뭐 그야말로 인권 공격의 어떤 뭐 ICBM 대륙간 탄도 로켓 기지가 생긴 것처럼 아마 무서워할 거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500km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성공했지만 아마 그보다 북한이 이것을 더 무서워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네, 끝으로 소장님께서 남북 관계가 현재 불투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현재까지 북한은 광복 70주년 또 노동당 창당 70주년인 올해 이제 8월 10월까지는 현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단계가 지나고 자기네 정권이 좀 안정됐다. 이럴 때 아마 남북관계 개선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나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통일 남북 대화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의사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걸 우리가 섣불리 해줄 수는 없고 현재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꼬여 있지만 결국 아마 10월에는 또 우리 문경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지 않습니까? 이때 북한도 뭐 민영원단 뭐 선수단 300여 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북한에게 좀 기회를 열어놓고 그들을 유인해서 변화로 이끌어야지 이렇게 뭐 1대1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마 남북 관계가 올해 안엔 밝은 빛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석방과 송환 노력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